상하이의 눈부신 스카이라인이 유리창 너머로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리웨이의 눈에는 그 화려함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가 서 있는 곳은 중국 최고의 명문 예술대학, 그 중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회화과 실기실이었다.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그녀의 구릿빛 피부는 창백하리만치 흰 피부를 자랑하는 동기들 사이에서 유독 도드라졌다. 상하이 외곽 작은 도시 출신인 그녀에게 이 거대한 도시는, 그리고 이 엘리트적인 공간은 아직 낯설고 버거운 존재였다. 그녀의 옷차림은 수수했고 손에 쥔 물감 튜브 몇 개는 다른 학생들이 사용하는 값비싼 수입 브랜드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도 리웨이는 기죽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에게는 재능과 열정이 있었고 그것만이 이 낯선 곳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전부였다. 실기실 안은 보이지 않는 경쟁심과 야망으로 뜨거웠다. 학생들은 저마다 거대한 캔버스 앞에서 분주히 붓을 놀렸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읽혔다. 리웨이는 조용히 자신의 이젤 앞에 섰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고향의 소박한 풍경과 사람들의 얼굴이 섬세한 필치로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곳의 화려함보다는 진솔한 삶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 그때 실기실 문이 열리며 천징이 들어섰다. 값비싼 디자이너 브랜드 옷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 같았다. 상하이 유력 가문의 딸인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다. 새하얀 피부는 조명 아래 더욱 빛났고 그녀의 주변에는 늘 그녀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 천징은 실기실을 한 바퀴 휙 둘러보더니 리웨이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경멸과 무시가 스쳐 지나갔다. 리웨이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자신의 캔버스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심장이 작게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저런 시선에는 아직 익숙해지기 어려웠다. 수업이 시작되고 학생들은 자오 교수의 지도 아래 각자의 작업에 몰두했다. 자오 교수는 날카로운 눈매와 엄격한 태도로 유명했다. 그의 비평 한마디에 학생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리웨이는 최대한 집중하며 붓을 돌렸다. 그녀는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 표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자꾸만 천징과 그녀의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 그들의 값비싼 재료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사건은 정말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되었다. 리웨이가 물통을 옮기다가 발을 헛디뎌 물통을 놓쳤고 안에 담겨있던 저렴한 아크릴 물감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하필이면 그 물감 몇 방울이 천징이 사용하는 최고급 이젤 다리 근처에 튀었다. 실제 이젤에는 거의 묻지도 않았지만 천징은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이젤에 이게 뭐야?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실기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리웨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급히 휴지로 닦으려 했다. 미안해, 천징.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바로 닦을게. 하지만 천징은 리웨이의 손을 뿌리치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됐어. 네 더러운 손 대지 마. 이 이젤이 얼마짜린 줄 알아? 너 같은 애가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천징의 말에는 리웨이의 출신과 형편을 비웃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리웨이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주변 학생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수군거렸다. 이 소란을 듣고 다가온 자오 교수는 상황을 파악하려 하기보다 천징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천징은 학생 조교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오 교수에게 리웨이의 부주의함을 과장하여 보고했다. 교수님, 리웨이 학생이 제 값비싼 장비 근처에서 부주의하게 물감을 쏟았어요. 하마터면 장비가 망가질 뻔했다고요. 평소에도 재료 관리가 엉망이더니 결국 이런 사고를 치네요. 자오 교수는 리웨이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리웨이가 큰 죄라도 지은 사람을 대하는 듯했다. 리웨이 학생.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런 기본적인 부주의는 용납할 수 없네. 공동작업 공간에서는 서로의 재산과 공간을 존중해야 하는 법이야. 자네는 아직 그런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군. 리웨이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교수와 학생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그날 오후 자오 교수는 리웨이가 제출한 과제물에 대해 공개적으로 혹평을 쏟아냈다. 그는 리웨이의 작품이 기본기가 부족하고
저급한 재료 사용으로 인해 표현의 한계가 명확하다며 매우 낮은 점수를 주었다. 심지어 아침의 물감 사건까지 다시 언급하며 이런 부주의함이 작품에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리웨이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낮은 점수 때문이 아니었다. 그 평가에는 명백한 편견과 낙인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리웨이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다. 몇몇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했고 다른 학생들은 동정인지 호기심인지 모를 시선으로 그녀를 힐끔거렸다. 리웨이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차가운 분노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실수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었다. 리웨이는 이전보다 더 예민하게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천징과 그녀의 친구들은 작업실 사용 시간을 훌쩍 넘겨서까지 남아있거나 심지어 밤늦게 몰래 들어와 고가의 학교 장비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이 잦았다. 그들이 어지럽힌 작업 공간은 다음날 아침이면 청소 아주머니가 치워야 할 몫이었다. 하지만 자오 교수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그들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천징이 새로운 수입 재료를 가져와 자랑할 때면 자오 교수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리웨이는 이 명백한 이중잣대를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는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날짜와 시간을 적고 상황을 간략하게 묘사했다. 때로는 빠르게 그린 스케치로 그 장면을 남겼다. 밤늦게 작업실 불빛 아래 웃고 떠드는 천징 무리의 뒷모습, 마감 시간을 어기고도 태연하게 변명하는 학생, 값비싼 재료를 함부로 낭비하는 모습들. 스케치북은 점점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증거 기록장이 되어갔다. 그녀는 이 답답한 마음을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샤오밍에게 털어놓았다. 샤오밍은 리웨이와 비슷한 소박한 배경은 아니었지만 정의롭고 의리가 있는 친구였다. 리웨이의 이야기를 들은 샤오밍은 자기 일처럼 분개했다.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차별할 수가 있어? 천징 걔네는 정말 아나무인이야. 자오 교수님도 실망스럽고. 샤오밍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웨이야,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마. 내가 본 것도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샤오밍의 지지는 리웨이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는 이 학교에서 버틸 수 있을까?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고민 끝에 리웨이는 왕 교수 저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왕 교수는 학교 내에서 비교적 양심적이고 학생들의 재능을 편견 없이 봐주려 노력하는 중년 교수였다. 리웨이는 조심스럽게 왕 교수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왕 교수는 리웨이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다. 그는 리웨이의 재능을 인정하며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리웨이 학생, 자네의 재능은 내가 잘 알고 있네. 그리고 자네가 겪는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가 가네. 왕 교수는 잠시 말을 골랐다. 하지만 자오 교수나 천징 학생 집안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어. 문제를 제기하려면 아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네. 자칫하면 자네만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 왕 교수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리웨이에게는 다소 실망스럽게 들렸다. 결국 기댈 곳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왕 교수에게 감사를 표하고 연구실을 나왔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리웨이가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징이 눈치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천징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리웨이가 중요한 공모전에 제출하기 위해 밤새 작업한 디지털 포트폴리오 파일을 실수로 포맷해버리는가 하면 리웨이가 다른 학생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리웨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그물에 갇힌 듯 답답함을 느꼈다. 자오 교수의 압박도 심해졌다. 그는 수업 시간에 사사건건 리웨이의 작품을 트집 잡았고 다른 학생들이 다 듣는 앞에서 그녀의 배경이나 재료 선택을 비꼬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리웨이는 점점 더 고립되었지만 스케치북에 기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천징과 자오 교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이제 분노와 슬픔, 그리고 오기가 담긴 날카로운 선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예술은 더 이상 아름다움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저항이자 외침이었다. 시간은 흘러 졸업 전시회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것은 단순히 한 학기의 성적을 넘어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다.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유망한 작가로 발돋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당연히 천징은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작품은 이미 여러 갤러리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리고 졸업 전시회 심사위원장은 바로 자오 교수였다. 리웨이에게는 불리한 싸움처럼 보였다. 심사 당일 전시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초조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고 심사위원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작품들을 훑어보았다. 천징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신의 작품 앞에 섰다. 그녀의 작품은 예상대로 화려하고 기교가 넘쳤다. 값비싼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했고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을 세련되게 구사했다. 자오 교수를 비롯한 몇몇 심사위원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드디어 리웨이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작품 앞에 섰다. 그녀의 작품은 천징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화려함 대신 소박함이, 기교 대신 진솔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무시당했던 저급한 재료들, 즉 버려진 천조각, 녹슨 철사, 값싼 흙 등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여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설치 작품을 만들어냈다.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과 동시에 깊은 울림을 느끼게 했다. 그것은 억압받는 자의 침묵 속 외침이자 시스템의 위선에 대한 고발처럼 보였다. 작품 자체는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발생했다. 천징이 손을 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교수님, 리웨이 학생의 작품은 제출 규격에서 벗어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졸업 전시회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므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감마저 느껴졌다. 그녀가 지적한 규정은 실제로 존재했지만 매우 사소하고 형식적인 것이었다. 더욱이 리웨이는 과거에 천징 자신도 비슷한 규정을 어기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자오 교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징 학생의 지적이 일리가 있군. 규정은 규정이니까. 안타깝지만 리웨이 학생의 작품은... 자오 교수가 리웨이의 탈락을 선언하려는 순간이었다. 리웨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섰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잠깐만요, 교수님. 모든 시선이 다시 리웨이에게 쏠렸다. 그녀는 품 안에 간직하고 있던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들었다. 규칙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웨이는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기록된 수많은 스케치와 메모들이 있었다. 그녀는 특정 날짜의 기록을 가리키며 침착하게 말했다. 이날 천징 학생은 마감 시간을 2시간이나 넘겨 작업실을 사용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허가받지 않은 고가의 학교 장비를 개인 작업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한 바로 그 재료, 비슷한 종류의 재료를 천징 학생 역시 이전 과제에서 사용했지만 그때는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자오 교수님. 리웨이는 자오 교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제가 목격한 불공정한 사례들을 기록해왔습니다. 제 작품 재료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학생들의 수많은 규정 위반 역시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작품에 대한 평가 역시 제 배경이나 사용하는 재료가 아닌 작품 자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학생들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리웨이와 천징, 그리고 자오 교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천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자오 교수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샤오밍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리웨이 말이 맞아요. 저도 봤어요. 천징이랑 친구들이 밤늦게까지 작업실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장비 함부로 쓰는 거 여러 번 봤다고요. 망설이던 왕 교수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예술가의 진정성은 때로는 규정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에게 일관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왕 교수의 발언은 결정적이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듯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졸업 전시회 심사는 순식간에 자오 교수와 천징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문회 분위기로 바뀌었다. 리웨이는 스케치북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졸업 전시회 심사장에서 벌어진 소동과 리웨이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은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문제였다. 학교 측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공식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조사는 생각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리웨이의 스케치북 기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샤오밍을 비롯한 몇몇 용기 있는 학생들의 증언이 뒤따랐다. 심지어 오랫동안 침묵했던 일부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자오 교수의 편파적인 행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자오 교수가 특정 학생들, 주로 부유하거나 영향력 있는 배경을 가진에게는 관대한 평가를 내리고 리웨이와 같이 배경이 평범하거나 소외된 학생들에게는 유독 엄격하고 편파적인 잣대를 적용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천징 역시 학생 조교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교칙을 상습적으로 위반해온 사실이 인정되었다. 학교 측은 서둘러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자오 교수는 주요 보직에서 해임되었고 사실상의 좌천인 연구년 발령을 받았다. 그의 명성과 권위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 천징은 졸업 전시회 수상 자격이 박탈되었고 교내 봉사활동과 공식적인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녀의 집안 배경 덕분에 퇴학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당당하게 학교를 활보할 수 없었다. 학생들 사이에서의 편파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되었고 그녀를 따르던 무리도 흩어졌다. 리웨이의 작품은 재심사를 통해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비록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이유로 최고상은 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작품성과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조용히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동료 학생들이 늘어났고 몇몇 교수들은 개인적으로